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죠. 자, 우리 어제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공급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요에 따라서 이 수요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공부했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75쪽에 보세요.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했었죠. 그런데 이 가격 외에도 수요에 변화를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사람들의 소득이 더 변화된다든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소득의 차이, 변화, 그리고 두 번째, 대체재, 보완재와 같은 그런 관련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도 수요의 변화를 미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호가 달라졌다라는 점,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이렇게 기호가 변화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자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도 달라졌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구 수가 더 많아지면 그만큼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수요가 증가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가격 이외에도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이동을 했었죠?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한 지점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균형 가격도 상승,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 자, 이렇게 변화를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들, 뭐 소득이 감소했다라든지, 뭐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격 외의 여러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가격도 더 낮아지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교과서 77쪽에 공급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수요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화되었었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 자, 이거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공급 법칙이었죠. 자,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화되는 거 공급 법칙. 자, 그런데 이 가격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공급 자체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먼저 첫 번째. 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들에게 월급 주는 거 임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자, 이러한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들, 이 생산 요소들의 가격 변화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순이윤을 많이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에서 무엇을 뺐었죠? 그렇죠. 이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생산 비용.
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한 벌 만들어서 판다고 할지라도 자, 이 생산 비용 어떻게 들어가요? 자, 옷감도 천도 필요하죠. 그다음 옷에다 다는 단추나 지퍼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다음에 전기세도 내야 되죠. 등등등 해서 자, 옷 한 벌을 만드는데도 들어가는 이 생산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옷 한 벌을 팔아서 그 판매한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야 내가 얻게 되는 순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원자재라든지 뭐 직원 임금이라든지 또는 내가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되죠. 자, 이런 생산 요소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증가한 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나의 순이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산 요소에 만약 가격이 하락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이윤은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줄이고 싶을까요? 내 이윤이 늘어날수록 나는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는 공급을 늘릴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 생산 요소 가격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이윤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순이윤이 줄어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하고 싶은 동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도 이 공급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요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생산 기술의 발달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시간 동안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고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자, 예전에는 1시간에 100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랬던 것을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는 11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때요? 생산 비용이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산 기술이 발달할수록 내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자 입장에서는 순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자, 공급자 수의 변화예요. 자, 공급자 수의 변화. 자, 우리 대부분의 시장은 어떠한 그 상품 시장이 있을 때 공급자가 딱 한 명밖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러 명의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공급자가 딱 하나만 있을 때보다 3명, 4명, 5명 이렇게 점점 늘어날수록 그만큼 그 상품을 공급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명이 생산할 때보다 3명, 4명, 5명 이렇게 더 생산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공급도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공급자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공급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공급자 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은 바로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미래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요것도
공급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미래에 이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만약에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싸게 파는 것보다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올랐을 때 비싸게 팔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왜? 판매 가격이 높아질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공급을 하지 않고 보류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어제도 예시로 들었던 KF94 마스크 있잖아요. 자, 이 KF94 마스크가 한참 코로나가 심각할 때 2월달, 3월달에는 이 KF94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빚었어요. 품귀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량이 딸리는 거야. 그거를 품귀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KF94 마스크가 이 시장에서 막 부족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막 원래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황사 마스크가 한 장에 1,000원도 안 했었어요. 몇백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한 장 가격이 4,000원, 5,000원까지 막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KF94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들, 일부 업체들, 그리고 일부 이거를 그 중간에서 도매하는 사람들 있죠. 공급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KF94 마스크를 창고에다가 쟁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일부러 그 창고에다가 막 저장을 해놨어. 자,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거 막 적발해가지고 막 그 업체들한테 막 막 그렇게 하면은 원래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그 업체들을 막 그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도 막 매기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외에 마스크를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자기들 창고에다가 막 쟁여놨을까? 그쵸? 마스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풀어버리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일부러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고서는 조금씩만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그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급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생산 요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공급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내려가서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그만큼 공급량은 증가하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요인은 생산 요소의 가격 변동이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은 생산 기술의 발달이었어요. 자, 생산 기술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공급량을 늘리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공급자의 수예요. 당연히 공급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는 것보다 3명, 4명, 5명 이렇게 공급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가격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 공급을 이제 나중에 비쌀 때 팔려고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미래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런 예상이 있으면 가격이 더 너무 헐값에 팔리기 전에 빨리빨리 지금 팔아버리자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공급은 증가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개념 속 사례콕을 보면은 자, 이런 거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이런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날씨가 이런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씨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자연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 생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자, 날씨가 뭐 올해 어떤 날씨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잘 지어지지 않아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공급이 이제 줄어든 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요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했다,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78쪽을 보겠습니다. 자, 78쪽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 어제 이제 수요 변화되는 그래프 봤던 것처럼 자,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자, 어떤 게 있었죠?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자,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생산 비용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 생산 기술이 발달되거나 자 생산 기술이 발달되는 것도 마찬가지 자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순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공급하는 공급자의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자, 공급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시장에서 공급되는 양도 증가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미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요. 자, 만약에 미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완전히 가격이 내려가서 내가 어제 팔아봤자 이윤이 거의 안 남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빨리 팔아버리자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자, Y축이 가격이었죠.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자, 이전보다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그쵸?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이때의 균형 가격은 더 낮아지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요거 맞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은 수량, 거래량, 그 다음에 Y축은 가격이에요. 자,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었더라? 공급 곡선. 자, 먼저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은 하향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죠. 자, 수요 곡선.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려졌었죠? 상향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습니다. 자, 공급 곡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균형 지점, 자, 여기서 형성되는 요 균형 가격. 자, 여기를 자, 가격 프라이스라고 해서 P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형성되는 균형 거래량, 수량을 퀀터티라고 하니까 Q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됐었는데, 자, 이제, 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자, 요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때에 형성되는 이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더 낮아졌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요, 더 오른쪽으로 더 갔을까? 요만큼 더 증가한 거지. Q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자, 맞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했어요. 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요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증가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생산 기술이 오히려 퇴보했어.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공급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자, 모든 가격일 때,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감소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해서 공급 곡선, 자, 모든 가격에서의 공급이 감소했어요. 모든 가격에서. 그러면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을 하였어요.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새로운 균형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이렇게, 여기. 얘를 P2라고 쓸게요. 자, 요 지점. 그럼 어때? P0일 때보다 이만큼 더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상승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균형 거래량. 얘를 Q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Q2만큼 어때요? Q0에서 Q2만큼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배웠던 이 수요 변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이 공급 변화, 이게 굉장히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빈 연습장에다가 계속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번 그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밑에 활동 문제를 같이 봅시다. 자, 공급 변화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자료 1번. 자, 국제 곡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 곡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물로 뭘 만드냐? 자, 밀가루도 만들고 옥수수 가루도 만들고 하는데 이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는 결국 뭘 만드냐? 빵의 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야? 이 곡물이라는 거는 결국 이 빵의 원자재가 되는 거지. 원자재, 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원자재 가격이 이 원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빵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공급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1번. 자, 빵 시장에서 변화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래. 자, 변화되는 요인은 뭐예요? 결국 원자재, 곡물 가격. 원자재, 원료이기도 하고 또 생산 요소이기도 한 거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 거지. 자, 요게 바로 이제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거죠. 자,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최근에 적은 비용으로 텔레비전의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이 개발됐대. 자, 새로운 생산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화질 텔레비전을 예전보다 훨씬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대. 자, 기술이 발달됐어요. 자, 그러면 자, 기술이 발달. 자,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자,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즉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생산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는 곧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자, 공급이 어떻게 됐을까? 증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료 1번, 2번에 나타난 상황이 각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래요. 그리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말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공급은 당연히 어때?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공급을 줄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공급 자체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 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변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지. 어느 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원래 요 지점에서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자, 여기 새로운 지점에서 균형점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 새롭게 만들어진 균형점에서는 자, 어떻게 바뀌어요? 가격이 이렇게. P1. 자, 어때? 더 Y축에서 위로 더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새로운 지점의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X축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텔레비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새로운 생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치, 공급을 더 늘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급 자체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될까? 공급 곡선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자, 기존에는 원래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됐었는데 자,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지점을 이렇게 쫙쫙쫙 이어 보니까 자, 여기 P1 Q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Y축 가격에서는 밑으로 더 내려갔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균형 가격은 감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X축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 거죠. 자, 균형 가격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가고 증가하고 이렇게 가격을 감소라고 하면 안 되게 가격을 하락이라고 표현해야지. 가격은 하락, 떨어지는 거.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자, 이렇게.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하다가 잘 이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면은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9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79쪽으로 와서 자, 우리가 시장 가격에 대해서 자, 대단원, 사단원의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장 가격이라는 I는 자, 일단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뭐와 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요량과 거래량은 어떻게 형성이 됐었죠? 균형점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속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 가격, 그리고 가격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수요나 공급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가격이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장 가격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시장 가격의 역할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딱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신호등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신호등의 역할이에요. 자, 신호등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신호등은 우리에게 자, 빨간불이다. 그럼 어떻게? 멈춰 서라. 그리고 파란불이다. 그럼 뭐 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호등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때요? 그 제품을 예전보다 덜 소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값싼 제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더 가격이 저렴한 대체제가 있는지 다른 상품을 찾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즉 생산을 더 늘리는 그런 유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늘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소비를 더 늘릴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내가 이거를 생산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즉 공급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바로 시장 가격. 이 시장 가격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이라는 아이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내가 경제 활동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알려주는 시장 경제의 신호등 같은 기능을 한다. 라는 점. 자,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이 그러면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중요하냐? 왜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윤을 내 순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고민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산한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산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나의 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생산자들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생산한 물건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판매가 되는 만큼 나의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생산자에게도 이렇게 최대한 내가 적은 생산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장 가격이라는 아이가.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리 자원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서 가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제품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 돌아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수박이 한 통에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올 여름에 수박이 농사가 완전히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수박들은 다 이제 썩어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박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반의 반도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원래 수박 한 통의 가격이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올해는 수박 농사가 완전 망해서 수박 한 통에 10만 원에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수박 한 통에 10만 원 주고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수박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거를 굳이 10만 원씩이나 주고 사 먹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장 내일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내가 수박을 먹고 죽고 싶다. 내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수박을 한번 먹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수박이 10만 원에 팔던 아니면 100만 원에 팔던 그거를 무조건 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도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 효용 가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조정을 해주냐? 바로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이 시장 가격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이처럼 시장 가격이라는 아이는 그 사회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장 가격의 역할인 거예요. 자, 우리 확인하기 문제